자, 182페이지 문제집 종부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요약집 한번 쭉 훑어보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요약집은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66페이지. 왜냐면 지금 최종 그렇게 들었다니까 대충 합격자 수가 대충 나오잖아요, 머릿속에. 90월 등록한 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제가 대충 합격자 수가 대충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좀 약간 울컥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종합부동 나와 있는 10월 달에 남아 있는 사람 80%? 예? 누가 지금 80%라고 그랬어요? 예, 맞아. 근데 그 남아 있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뭐 10명 남았는데 80%면 8명 합격?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100명 남아 있는 중에서 80% 그럼 80명 이런 식이어야지. 자, 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계속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종부세는 주로 종합문제로 골고루 주요 내용들 섞어서 나오는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한 4년 계속 나왔다고 그랬죠. 항상 과세 대상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잖아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자, 지문에 작년, 재작년 5개 지문 중에서 하나씩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그래서 산출세액 어떻게 구하고요. 자, 요거.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납부할지, 납세지.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 절차. 정부 부가가세 하는데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관련한 얘기.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재산세와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죠. 같은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같은 점, 다른 점들이 있고요.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 안 나오더라도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종합문제로 대개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봅니다. 자, 먼저 66페이지 요약집 개요입니다. 01번 테마 국세고 종부세는요, 인세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국세는 인세죠.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종부세는 납세문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문자가 되는데, 개인 납세문자일 때는 개인별 합산이죠. 부부도 따로따로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 땡입니다.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이죠.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모자법인별 합산이고요. 대표적인 국세 중 재산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요.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과가세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문자 고의소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납기는 자,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랐잖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 분이든 주택 분이든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12월 16일부터 30일 아니고요. 분할 납부 허용되고, 자, 물납은 근데 폐지됐고 할 수 없고, 아무리 고의소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안 돼요.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니까, 아까 우리가 재산세 비과세 규정 배웠죠?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그대로 종부세도보다 비과세 됩니다. 세율 구조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죠. 비, 비누, 누. 자, 그 다음에 납세지는 거주자일 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적용됩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 못 넘게 합니다. 02번 과세 대상 별표 3개고요.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이 주택의 별장은 포함해요, 제외? 제외입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하고,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누진세를 적용되죠.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 고급주택 포함입니다. 별장 제외, 고급주택 포함. 그 다음에 토지. 모든 토지인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재산세에서 우리 모든 토지를 토지용, 세계용으로 분류했을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가 나오면 이따 문제 풀 때도 그렇지만 짐작해서 그냥 대충 짐작으로 풀면 안 되고, 반드시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형이고, 분리대상 토지면 저율이든 고율이든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토지용 구분을 해야 돼요. 이따 문제 풀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봅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요. 일반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아니고요. 별장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고요. 또 합산 배제 주택, 전국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상이 아닌 주택인데요.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 자, 올해 6월 달에 새로 추가된 게 기업형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이런 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준공공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원래 5년인데 이렇게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이제 원래 민간 임대주택도 2018년 올해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 5년 임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거. 2018년 3월 31일 이후, 4월 1일 이후에 이제, 만약에 4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여기 임대기간이 이제 8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든 간에 하여튼 임대기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임대주택은 어떻든 간에 종부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한 건데 이런 것들을 과다보유 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많이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다주택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외합니다.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니까.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에 한 거니까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니까 제외하고, 또 가정 어린이집중 주택, 등록 문화주택도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죠.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와.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표를 보시면 주택이요. 자, 별장 종부세가 아닙니다. 별장 이외 고급주택 포함해서 별장 이외 주택은 대상이 되고, 토지 종합과 별도는 대상인데 분리상 아니고, 건축물 어떤 건축물은 아니라고 그랬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 면적은 종합이니까 우따 등의 종부세이 됩니다. 근데 고급 확장용 건축물 아닌데 고급 확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고율 분리니까, 사정산 토지니까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상가 토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03번 납세무자 별표 2개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문에 나왔는데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 현재 재산세 대상인 주택 공시 합한금액 얼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을 초과할 때가 납세무자지 딱 6억까지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분은 구체적으로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니까 단위가 커요.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들이라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넘어갑니다. 68페이지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과세표준 04번 과세표는 별표시 3개입니다, 여러분.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어떻게 계산하냐? 공시가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 공제하냐면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잖아.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종부세 납세무자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에 곱합니다.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올해까지는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80%입니다. 혹시 뉴스 듣고서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올해까지는 무조건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2번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 과세표는요. 공시 합한금액에서 얼마? 3억 공제하고 여기서 또 얼마? 6억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 9억 원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곱합니다. 몇 프로요? 80% 곱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억까지 단독소 1세대 1주택자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 청구할 때 보세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다. 어떤 1세대원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공시가격 이런 거 쓰면 저 기본 이론부터 공시가격 A주택인데 공시가격 이게 10억 원의 주택을 갑이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 중에서 을은 주택이 없고요. 다른 세대원은 없고 1세대 이게 1주택입니다. 그리고 단독 소유고요. 단독 명의로. 그랬을 때 종부세 과세표 좀 구해봐라 그러면 자 갑은 6억 원 초과하니까 납세무자가 되는데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얼마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얼마요? 자 여기서
또 6억을 공제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9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 곱하고 자 그러니까 얼마? 8천 이런 식으로 과세 분고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것도 했잖아요.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부부 공동소유요. 부부 공동소유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지분은 균등하고요. 그랬을 때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자 공시가격이 12억인 주택을 12억인 주택을 지분 균등하게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자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6억씩. 자 6억 초과해야지 납세의무자잖아요.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의무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자 얼마까지 공시가격으로? 12억까지 종부세가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14억이다. 자 12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14억이다. 그러면 자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7억씩. 7억씩. 그러면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니까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은 똑같겠죠?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를 주는데 을 계산해보면 공시가합하면서 얼마 공제해요? 3억 기초공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단독세 1세대 1주택만 기초공제 3억을 하는 거죠. 공동소유일 때는 안 해요. 공시가합하면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에 80% 곱하고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그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부속 토지만을 말합니다.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 나와도 거의 충분히 우리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주택과 다른 B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 소유자는 을, 토지 소유자는 갑. 자, 그래서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다른 1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할 때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 시에 기초공제 3억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그래서 누구냐? 의,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금 재산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그렇죠? 하나 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지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니은번 1세대 주택자율을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은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요. 등록 문화재주택도 제외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 보세요. 어떤 1세대가 거주 중인 주택 한 채가 있고 등록 문화재 주택 한 채가 있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은 세 채입니다. 그럴 때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 1세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주택자로 봐서 기초공제 3억원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 1세대 봅니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는 건 뭐냐? 종부세에서 정하는 세대라면 양도세에서의 그 세대와 똑같아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속옷의 행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하고요. 2번, 3번에서 2번. 혼인함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원래 혼인 전에 1세대 1주택자였어요. 기초공제 3억원, 이따가 세액공제 혜택 이런 걸 받을 수 있었는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2주택이 돼가지고 이런 세액공제나 기초공제 3억원 안 해주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 안 하는데 그러니까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를 보니까 5년 동안은 각자 이런 세액공제 혜택 같은 거 기초공제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은. 그 다음에 3번이 올해 또 개정이 됐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의 경우 포함해서 양측 모두 60세 이상의 것을 요하지 않고요. 동고문형에서 합감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최초 합간 날부터 5년 동안은 합간 당시 60세 미만이었던 합간 후 과세기간제 60세에 도달한 경우 5년의 기간 이거 5년인데 몇 년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10년으로. 동고분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에서도 개정된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얘도 바뀌었어요. 몇 년으로요? 10년으로요. 그래서 올해 10년으로 개정됐다는 거. 그래서 최초 합간 날부터 10년 동안은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고 그 합간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가로도 자
합간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간 후 과세일년제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역시 5년을 몇 년으로 10년의 기간 중에 60세 이상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로 본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60세 이상의 노부모 직계존속 동고부양할 때 효도 과정 불이익받지 않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만약에 58세에 합가를 했어요. 58세 합가했다 그러면 그 합가한 날부터 원래 10년 동안은 각각 1세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동고부양할 때 혜택 주게 한 거니까 60세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그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가 된 이후에 요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냐면 당연히 60세 이상. 자,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거 꼭 알아둡니다. 2번 봅니다. 68페이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파금에서 얼마 공제? 80억 원 공제한 금액으로 한타. 그러면 얘도 틀리고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에 80% 곱하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역시 공시가파 금액에서 얼마?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이고. 05번 세율 및 세액 있죠? 별표에 세개 합니다, 여러분.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0, 2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0104, 0.1에서 0.4,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종부세는 05, 2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리듬을 타면서. 2번 이중과세액 공제예요.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주택분 과세 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공제예요. 이중과세를 피하게 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동산은 경기도 광명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광명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거나 투기적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거기 집값 핫한 지역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집값이 더 올라간다며. 자, 어떡하네. 그럼 봅니다. 광명시 A주택을 보유하고 A 부동산 보유하고, 또 B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B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 광명시장이 A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고 B부동산에 대해서 노원구청장이 재산세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각각. 그 다음에 합쳐봤더니 개인별로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하는 부분은 종부세가 2차적으로 부과되는데,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뭐가 과세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를 공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뭐하모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 하여튼 이중과세 공제, 기억본 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개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하고요. 니은번이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정답준으로. 위 기억의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 폭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가감 조정한 세율. 그 다음에 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세부담 상한 있잖아요. 그거 적용받은 세액을 말합니다. 자, 근데 작년에는 전에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선 적용하기 전에 세액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적용한 후에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재산세로. 박스 안에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거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도 해주는데 연령별로, 보유기한별로 공제해줍니다.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부터? 60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출세 몇 프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부터 몇 프로? 30%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보유기한별 공제는 3년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 몇 년이요? 5년 이상 보였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가 20%. 자, 10년 이상이면
40% 세액공제 줍니다.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1세대 1택자하고 나이가 70세고 10년 이상 보유한다 그러면 최대 몇 프로까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자, 1세대, 죄송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가 나이가 64세고요. 그 다음에 7년 보유했습니다. 산출세에서 세액공제 최대 몇 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문제인데 나이가 64세고요. 그 다음에 7년 보유했어요. 세액공제는 최대 몇 프로 산출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해줘요. 1세대 2주택도 안 돼요. 반드시 1세대 몇 주택? 1주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이게 지금 이 숫자만 익숙하게 보지 말고, 숫자는 익숙한데 이게 토지를 말하고 있는 건지 건축물 말하는지 주택을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쏙 뒤바꾸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항상 주의합니다. 토지분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2주택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입니다.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0.5에서 0.7,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주택은 최저와 최고 세율을 외워야 되는데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준세율만 하면 돼요. 종부세나 재산세나 3단계 초과준세율 적용되고 이중과세액공제 똑같아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역시 최저와 최고 외울 필요 없고 그냥 3단계 초과준세율이고 이중과세액공제 똑같습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1번 종부세 납세무자가 주택분,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각각에 대해서 당연도에 납부할 재산세 상당액과 종부세 상당액, 이걸 총세액 상당이라고 하는데, 이 당해 납세무자에게 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50을 못 넘게 합니다. 별도 합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주택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전년도세액 몇 프로를 못 넘게? 150%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재산세는 아까 세부담 상한선,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전년도세액 몇 프로 못 넘게? 150%. 주택만 서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공시가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 자, 상한선으로 합니다. 300이었다가 150% 바뀌었었고요. 자, 07번 부가징수도 별도의 세액입니다, 여러분. 과세구분 및 세액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슬쩍 뭘 집어넣냐?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건축물 종부세가 아니잖아요. 슬쩍 집어넣어요.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 및 종합합산세액과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 및 종합합산세액과 토지 및 별도 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X입니다. 뭘 집어넣었어요, 제가?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기준이 있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납세물 성립식이 똑같고요. 납기!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 납세무자 고의소 유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3번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 납세 고유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기 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 재산세도 똑같아요.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럼 틀려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죠. 징수 방법, 원칙, 정부과세 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고유소 유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가세. 부가세. 자, 종농이, 종부세는 종농이니까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물론 여러분 아까 그 조세 총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적어드렸었는데,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가세니까 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소가 날라와서 납부기 아닌 미납품 가상금 규정이 적용되는데, 납세무자가 고의소 유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왜냐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고지서를 통해 버리고. 근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무신고는 안 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원칙은 정부부가세니까 뭐고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자, 그러면 계속 봅니다. 계속 보니까요. 자, 종부세 종농이고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랑 똑같이 500만 원 초과. 납부기한도 이제 똑같죠. 납부기한 재산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납부. 분납 처리 기준 의미는 똑같습니다. 납부할세 1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재산세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종부세는 저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똑같아요. 의미는 납부할세액이 800이면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금액 분할납부 똑같고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고요. 납세지, 자, 종부세는 거주자인 개인일 때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주소지라고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예요. 개인, 종부세 납세의무자 개인이 거주할 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럼 틀려요. 다만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일 때는 주소 곳으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소지.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비거주할 때만 그래요. 거주할 때는 주소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법인이나 단체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고요. 자, 과세대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 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비교해서 넘어갑니다. 72페이지 08번 재산세 종부세 비교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종부세는 국가고, 인적 귀속 여부 재산세는 원칙 물세예요. 그래서 주택이나 건축물 같은 것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가격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고 인세고요. 과세 기준일 둘 다 똑같고 납세는 수임시 똑같고요.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선박, 항공기, 별장, 분리성 토지 아니고요. 별장은 재산세에서 이미 주택분재산세 대상으로 근데 사실상산이라고 4% 비례세로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고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를 정하니까 종부세이 되고요. 세율구조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과 누진세를 둘 다,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만 돼 있고. 자, 재산세에서 주택분은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 종부세는 주택분 05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토지는 별도나 종합합산은 다 3단계 초과세율이고요. 공정시장가의 비율 재산세 과세평 결정 시 반드시 곱하는데 시가 편액에다가 자, 주택은 몇 프로? 60%.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이든 별장이든 자, 고급택이든 무조건 60%. 토지 건축물은 70%. 그 다음에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 80%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합니다. 물납 재산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과세 관한 부양된 부동산으로 할 수 있죠. 자, 종부세는 안 되고 분할납부 둘 다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요. 납세지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종부세는 거주할 때 주소지.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전유세액 150% 넘게 하고, 주택만 서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하면 130.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납기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요약 우리가 다 받고, 요약은 이제 다 받고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시면 문제집으로. 자, 문제집으로 가겠습니다. 182페이지 문제지. 182페이지 1번 문제 있잖아요. 다음은 종부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랬는데, 1번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뭐예요? 인세고, 종부세 국세고. 4번 좀 보세요. 고자인 개인이 납세무자인 종부세 납세지는 토지 또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금방 봤네요. 개인은 거주할 때 어디라고요? 주소지. 주소. 국세니까 집값과는 분류를 하고 주소지입니다. 물건 소지 아니고. 2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3번 봅니다.
종부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요약집 70페이지 참조고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들렸죠 여러분들? 뭘 집어넣으세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잖아. 이런 거 주의하고요. 자, 나머지 지문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도 뭐 별건 아니지만 한번 볼까요?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예외 없이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아니죠. 원칙 정부가세 의식은 없어도 될 수 있고. 2번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다 적용됩니다. 3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나오면 항상 종부세인지 아닌지는 토지용부터 구분해야 돼요. 짐작을 하지 말고. 자, 어설프게 짐작하면 틀리니까. 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니까 토지용이 뭐예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 종합합산. 계속 봤잖아요 지난주에. 종합합산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 종합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주택분 납세무자는 재산세상인 주택 별장 제약의 공시가판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주택분 얼마 납세무자가 6억 원 초과하는 자. 맞잖아요 여러분들. 4번 정답이. 5번 토지분과 주택분의 종부세 납기는 각각 다르다. 납기 달라요? 아니에요. 재산세하고 달리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4번 정답 넘어갑니다. 5번, 6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풀어보시고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니까 7번. 다음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요약집 66에서 67페이지 참조고. 1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비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이미 재산세 4% 고율과세 했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별장 제외 고급택 포함. 제가 수십 번씩 얘기 드리는데. 2번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합산 배제 대상 주택. 3번 사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제외하고 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아까 사업용 상가 이건 기초과정부터 배운 건데요. 상가는 상가 아까도 나왔잖아요. 상가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대상이 아니고. 근데 상가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고 초과면 종합이니까 웃다튼 간에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가 부속 토지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민간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임대주택 제외하는 거 나와 있고요. 08번 별 표시합니다. 요약심 66에서 역시 67페이지 참조고요. 다음 중 종부세 과세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각각은 종부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사실정산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러면요.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 X를 빨리빨리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지방세법상 고급택. O입니다. 별장의 제외지 고급택은 일반 택과 똑같아요. 취득세만 중과세지. O. 공장형 건축물. X. 별장. X입니다.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 했으니까.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고율 분리잖아. 고율 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골프장 고르신. 자, 미음 번 고구려 학장 부속 토지. X입니다. 고율 분리니까. 일반 사업용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닙니다. 고구려 학장 건축물 아닙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X입니다. 건축물은 나대지. O. 나대지 잡종지는 토지용이 뭐예요? 종합. 종합이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자, 치읍번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금방 했잖아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고 초과하면 종합이니까 웃다튼 간에 종부세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3번 정답으로 넘어갑니다. 9번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 9번은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 10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0번 문제도. 11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이것도 11번 문제 별표시할 기출문제인데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번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토지용부터 구분해야 돼요. 이 농지는 자 종농 매산농이잖아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 소유 의미하는 뭡니까? 토지용이 분리. 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니은번 1990년 1월부터 수여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냐. 임야는 원칙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일반 임야는 종합인데, 자 종중소유 임야하고 무슨 공익목적 임야 있었죠?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는 뭐가 돼? 분리과세. 분리대상이니까 종부세양이 아닙니다. 토지공부터 해오고 해야 돼요. 디귿번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보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국가 등이 지자체 등이 소유하는 토지. 자, 당연히 국가 지자체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투기 막기 위해서 자기한테 셀프 종부세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재산세 비과세면 종부세도보다 비과세입니다. 리을번 취득세 중과세인 고불확실한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 아니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은 모두 틀린 걸 모두 골라라, 아닌 걸 모두 골라라, 다 아닌 것도 나오고 아까 문제 그죠? 이런 거 딱 하나만 인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왠지 하나 정도는 옳은 게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자, 12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12번 문제 21회인가 22회인가 나온 건데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맞췄던 문제고요. 자,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합산 대상 주택이 어떤 거냐?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을 배웠었잖아요. 단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법령규정 요건을 충족한. 기억번 국세의 가점주가 아닌 조업원의 무상으로 제공한.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법인 소유 사원용 주택. 기획사 및 사원용 주택 제외죠? 합산에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거고. 2번 전용면적이 145제곱미터이고 과세율이 공시가격이 3억 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원래 임대주택 제외죠? 여러분요. 요 해에 제가 임대주택에 대한 자산 요건은 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까지 뭐 우리가 공부하냐. 그래서 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은 강의를 안 했어요. 뭐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막 쭉 나오거든요.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서. 지금 같으면 뭐 중공공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막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걸 요건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외워요. 그래서 요건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2번 임대주택 제외하고. 원래는 그렇죠. 근데 3번 종부세 과세 1년제 사업자 등록하는 건축법에 허가받자. 자, 미분양주택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문화주택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세대원이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고 과세 1년제 5년 이상 계속해서 하여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택.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그러면 요해 시험 때 임대주택의 요건 안 외운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딱 보세요. 센스가. 전부 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인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뭔가를 바꿨다 그러면 어디서 뭔가를 바꿀 확률이 더 높아요? 1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뭔가 바꿀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이지.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2번 아니면 5번인데 어떤 거에 확률이 높겠습니까? 2번에서 뭔가 바꿔져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여러분들. 5번보다는. 예? 자, 그래서 2번을 찍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틀렸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대주택이요. 임대주택 요건은 요게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임대주택 그러면 중공공 임대주택 임대기간 8년인데 일반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몇 년? 5년. 임대기간 5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임대기간 몇 년이다? 5년입니다, 이게. 5년이었어. 공통적으로 임대기간 5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중공공 임대주택은 8년인데 임대주택, 일반 임대주택은 5년입니다. 그래서 3년 틀렸고요. 또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해야 돼요. 수도권 내가 틀렸어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해야 돼요. 자, 이 정도. 그래서 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요건이요. 나올 가능성 낮아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기본세 보면 그냥 임대주택의 요건이 쫙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요. 아이고 세법, 자, 문항수 연료소 문제 나오고 상대평가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임대주택 나오면 일반적으로 임대기간 몇 년? 5년입니다. 중공공 임대주택 같은 건 임대기간 몇 년? 8년입니다. 자, 이 정도만 보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13번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일 때 과세표 좀 구하는 거. 제가 계속 예를 들어드렸죠, 지금?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4번 문제 봅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자, 14번 문제. 종부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상이면 O 아니면 X요. 기억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에 따라 사용한 차고용 토지요. 여러분, 차고용 토지면 항상 뭐가 떠올려야 돼요? 공지상태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용 토지하고 별도 합산이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별도 종합은. 토지는 나오면 항상 토지용부터 구분해야 돼. 별도니까 종부세상이 되고요. 니은번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비율이 동일하고 1세대 1주택의 공시가액 10억 원입니다. 저한테 배운 분들은 맨날 제가 공동소 1세대 1주택은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맨날 얘기했어요. 6억씩 나눠주니까. 그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5억이니까 5억씩 나눠주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디귿번 공장형 건축물. 아이고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리을번 회원제 골프장 토지. 자, 토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 얘는 뭐예요, 토지용이? 고율분리. 고율분리니까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 했으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상 토지. 그래서 자, 대상이 아닌 것은 니은, 디귿, 리을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5번 정답이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고개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제가 시험이 응시론이 작년보다 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울컥해가지고 오늘 10월 27일 날에 저 상황이 눈에 훤하다 보니까 제가 울컥해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느라고 조금 오늘 요거 문제는 다 풀고 가야죠 오늘? 네. 마지막이요. 그래서 문제 뭐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뭐 제끼는 문제까지 포함하면 뭐 몇 문제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집 15번 문제입니다. 190페이지 15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1세대 세대주인 갑이 과세기준을 연재 다음과 같이 주택을 수여하는 경우에 종부세 과세표준과 납세지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공정시장 80%라고요. 갑은 과세기준을 연재 65세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 서초구에 거주하고요. 관할 세무서는 서초구고요. 서초세무서고. A주택 공시가액 6억이고 안양시 소재. B주택 공시가액 10억이고 서울특별 서초구 소재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개인별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합산합니다. 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2개. A주택과 B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이죠? 자 그럼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자 얼마의 공제입니까 여러분? 기초공제 3억 원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단독소 1세대 1주택만 해주는 거지. 이거 1세대 2주택자니까 얼마예요? 자 6억 그냥 공제입니다. 공시가 합한 거 6억 공제. 여기다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 몇 프로? 80%. 그러니까 얼마예요? 8억 원. 과세표준은 8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납세지는 당연히 종부세는 개인이 거주할 때 어디를 납세지를 합니까? 거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납세지를? 주소지.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문제 역시 또 별표시합니다.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이 시험에 기출됐던 지문인데요. OX요. 이 질문 OX요. 여러분 우리가 주택의 범위가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주택은 둘 다 대상인데 왜 범위가 다르다고 하냐면 보세요. 재산세에서 주택분 재산세는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집니다.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하잖아요. 4% 고율세를 적용된다는 것 뿐이지. 근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한다? 다릅니다. 맞죠 여러분들? 1번 맞습니다. 2번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자, 종부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자, 3번 과세기준 연재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 세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이고, 토지분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정답. 4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하고.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 종부세에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는 과세기준제 보유한이 5년 이상이면 보유한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자하고 5년 보유. 1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다음은 종부세법상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시니까 1세대 1주택자란 아까 요약집에서 본 거예요. 과세기를 연재 세대연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택은 국세에서 다가구택은 원칙으로 전체를 보여 하나의 주택을 봅니다. 그죠? 지방세하고 달리 하나의 주택으로. 합산배지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익된 부분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고요. 2번 1세대 주택자를 판단할 때 합산배지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지에 신고한 주택과
주택, 과세기준제 그 주택이 중복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 주택은 1세대 소유한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3번 요약집 69페이지 참조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문자가 1세대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산출된 세액의 연령별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보기한별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 5번이요. 요약집 68페이지 참조고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봉하기 위해서 학감으로서 1세 구성하는 경우 최초 학감은 몇 년이요? 요거 10년으로 바꿉니다. 5년을 10년으로 바꿔서 맞는 지문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5년을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학관으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래서 요거 10년, 너무 동고북량은 양도세도 그렇고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1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종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요. 어딜 보시냐면 4번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종부세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에서 토지 세율 구조는 우리 재산세에서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재산세에서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외웠냐고요, 여러분들? 예?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그러면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럼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보면서도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 종합이 대상이잖아요.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대상 토지가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대상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고요. 주택, 별장은 4% 비례세율인가 비례세율 대상이니까 종부세가 아니고, 자, 재산세에서 별장 이외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종부세가 되고,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비례세율 대상이 종부세상이 아닌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런 분들 계셔, 왜? 자, 4번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택도 그렇고. 4번 틀렸고요. 5번, 종업원, 법령이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를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업원의 후생복주리 한 거니까 주택군 종부세, 과세 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번 문제입니다.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납세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에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네. 2번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부세 100분의 300이다. 종부세는 주택부인 토지부인데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150%입니다. 틀렸고요. 2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소수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하고. 4번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과세기준 연재 1세 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법령에 저는 연령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유연별 공제는 왜 안 해줘요?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보유연별 공제 해준다고 그랬으면 틀려요. 보유연별 공제는 3년이니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이상 해야죠. 넘어갑니다. 22번 문제. 22번 문제 봅니다. 22번 문제 보시니까요. 다음은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과세기준 연재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지만, 그렇죠? 따로따로. 종부세는 개인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하고. 2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기준과 납부기간이 서로 동일하다. 그래요? 아닙니다. 뭐만 동일해요? 과세기준일만 6월 1일로 동일하지. 납기는 다 다르죠, 여러분들? 납기는 다릅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재산세는 물건 소지에 관할 시장공사구청장이 과세권자이지만 종부세는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에 관할 세무상이 과세권자고. 그죠? 3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원칙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부가징수하지만 종부세는 납세무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5번 과세기일연재 주택 공가가 10억 원인 재산세 세부 담당하는 100분의 130이고 종부세는 100분의 150이다. 주택 서민들 관계에 대해서 재산세는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150%.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별장 제외하고요. 다음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주택을 비교한 거네요. 이 중 틀린 것은 주택 공시가격은 10억 원으로 가정하고 납세지 받고요. 자, 과세방법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는 주택이니까 60% 곱하고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80% 곱하고 자, 세율은 재산세 주택분은 3단계 초과원수율이에요.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원수율이고 종부세는 05, 2 몇 단계? 5단계 초과원수율이고요.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고 세부 담상한선 금방 봤다시피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10억이니까 6억 초과했을 때 130%.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고 25번 문제도 종부세 세액 계산하는 과정을 이 문제를 통해서 흐름을 이해해 두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주택이요. 합산 배제된 주택 제외하고 단독 소유 1세대 주택도 아니래요. 분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세액 계산은 흐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미음이 들어가려면 옳게 묵힌 것.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종부세, 주택분요.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단독세 1세대 주택자가 아니니까 얼마?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반드시 곱하는데 과세 결정 시 몇 프로? 80%. 무조건 80% 곱하고. 세율은 5단계 초과 누린 세율인데 최고는 주택분 최고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0.52. 자, 5단계 초과 세율 0.52니까 1천분의 20, 2%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종부세 산출세액 구할 때 여기서 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습니다. 뭘 뺍니까 여러분? 취득세액을 빼요? 재산세액을 빼요? 재산세 공제하고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상한선은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세액 계산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쭉 이해하시고요. 넘어갑니다. 26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26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오늘 197페이지 27, 28 기출문제인데 두 문제 풀고 문제풀이 과정, 대단원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90월 과정은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랑 호흡 맞춰서 정신없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주 이제 세법은 어떻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해서 핵심 마무리 특강, 그 쪽집게 특강 그거 정신 오시면 알겠지만 자, 보고 외우고 가로놓기 하고 고르고 체크하고 계속 실수 없이 적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쭉 집중해서 3시간 반 정도씩 3시간 반 정도씩 해서 7시간 폼 잡았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저 짧은 기간 동안에 쫙 한번 세법 핵심 내용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응용 문제라든가 여기서 빠진 혹시나 하는 지문이나 그런 것들은 동형 모의고사에서 제가 문제로 집어넣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말 그대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잡고 가야 되는 것만 딱 집어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보시고요. 동형 모의고사 볼 때는 반드시 공부했던 거 저 요약집이든 문제집이든 뭐든 했던 거 전날 막 눈만 마주쳐 내가 공부했던 거 중요하다고 해서 눈만 마주쳐 쭉 보고 중요한 사항 암기 안 되는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가면서 막 외우고 산부하면서 외우고 밥 먹다가도 막 외우고 막 잠자기 전에도 한번 딱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안 외워지는 중요한 것들은 외운 암기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책상에 앉아서는 쭉쭉 이뤄도 공부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와서 시험 딱 보고 준비해가지고 와서 시험 보고 틀리면 해설 강의 들어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잊어버리고 다음 이제 점수 생각하지 말고 다음 거 준비하셔서 다음날 보는 거 막 또 보고 시험 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했던 거요. 그렇게 하면서 2주를 정신없이 저희들과 함께 돌아가면 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1주차는 좀 안 나왔어도 2주차, 3주차 계속 올라가면서 4주차 정도 되면 아, 나 합격할 수 있겠다 그래. 그런 합격 예감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문제 풀지 말고 동영모의사도 여기서 시간 딱 재가지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기다리다가 딱 받아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시간 내에 딱 풀어. 만약에 시간 안 되면 찍어요. 시간 내 못 풀겠으면 찍어서라도 마킹해서 딱 체크하시고 그래서 시간 엄수하는 걸 꼭 하시고 여기서 그냥 계속 조금만 해가지고 계속 문제 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 딱 그냥 못 하겠으면 시간 내 못 풀겠으면 찍어서라도 시간 내 딱 해서 시간 내 저 마킹까지 한 거 마킹 연습도 계속 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한 소음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27번 문제 봅니다.
종부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2018년인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과세 1년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무가 있다. 에?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반드시 이거 저 주택부는 얼마예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말이 건너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6억 원을 말이 건너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고 과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이 5억 원인 경우에 적용될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이게 27회 문제 나왔는데요. 과세 표준 금액이 주택분 5억일 때는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이러면 틀린 거예요. 주택분 저한테 배웠듯이 바로 그냥 반사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종부세 세율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0.2 그러니까 최저가 뭐예요? 0.5예요. 최저가 0.5이니까 최저가 0.5 최고가 2%니까 1,000분의 3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최저가 뭐라고요? 0.5%인데 1,000분의 5 해야지 최저가. 4번 관할 세무상 납부할세액이 1,000원 초과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것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이해해도 맨날 얘기했어요. 5번 관할 세무상이 종부세를 부가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유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 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월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재산세랑 종부세 똑같다는 거.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라는 거. 맨날 얘기한 거예요. 5번 당연히 맞췄어야 되고요. 8번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년에 전반적으로 문제 지문이 좀 길었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납세무자 선택에 의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당연한 지문이죠? 이건 당연히 제끼고. 2번 관할 세무상이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 납세고유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세액을 기재해서 납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 5월 전까지 발부. 이건 작년에도 그 27회 시험 전에도 나온 거니까 27회 시험 전에도 나온 거니까 당연히 정답지로 나온 거니까 당연한 맞췄어야 되는 거 알고 있는 거고. 3번 여기 조금 낯설기도 했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 색상다액은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 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일에 실제로 소유하는지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일 현재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그냥 그렇겠건 이런 걸 생각해야죠. 4번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작년 수험생 입장에서 볼게요. 한번 문제를 계속 푸는 방식을. 5번 과세기일륜제 토지분 납세무자로서 국내 소지하는 별도 합산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 금액 상가 토지니까 단위가 크죠. 얼마? 80억 초과하는 1번, 2번, 5번은 확실하게 아니잖아요. 맨날 보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3번하고 4번이 작년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낯설은 거예요. 자, 낯선 거거든요. 근데 3번하고 4번 비교했을 때 눈치가 있어 보세요. 3번하고 3번은 실질과세 같은 원칙의 그 실제 소유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어쩌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4번이 보세요. 뭔가 전이 나오고 전에 뭐를 적용하고 전에 적용해. 그러면 후 이렇게 바꿀 만한 여지가 있잖아요. 뭔가 지문에 찍을 때는 바꿀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어떤 게 확률이 높은가를 보고 찍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이 어떤 간에 작년 수험생 입장에서는 4번 지문이 전 나오니까 바꿀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가감 조정된 후,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적용된 후에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액에서 종부세액에서 재산세 공제할 때 그 얘기죠,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진짜 기록적으로 무더웠던 여름이요.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하시게 되면 지나고 나면 훗날 내가 진짜 공인중개사 합격했을 때 그때 그 해 진짜 더웠는데 또는 뉴스에서 2018년도 기록적인 더위 그러면 그 해 내가 진짜 무더운 날 열심히 문제풀이 공부하면서 내가 그때 공부해가지고 내가 가을에 합격했었는데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추억을 남기리라 믿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막판 2달만 공부 바짝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반드시 나 합격하겠노라. 다음 주에 우리 마무리 특강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뵐 건데 고생하신 여러분들과 무더운 여름 견디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동료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